12월 27일 수요일, 저는 삼다물의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수다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제주는 크리스마스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산타크로스 우체국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애들이 편지를 보냈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답장 속에는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국어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기념하기 좋게끔 이렇게 약간 증서처럼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거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데 진짜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니 이제라도 산타가 있다는 말을 다시 믿어야 할까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오늘이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니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올해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런저런 일들과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맘때가 되면 미루고 있던 수많은 약속과 이루지 못한 계획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연말을 빌미로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봅시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자막업체 팀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의 육성을 실시간 영문 자막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시청자분들도 채팅 남겨주시면 번역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주도 키위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채팅을 보며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울푸드 탕수육. 온갖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는 저이지만 그중 최고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탕수육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탕수육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집에서 해먹기에는 다소 힘든 메뉴이긴 하니까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3, 4학년쯤 친구들을 가끔 집으로 데려올 때면 저희 엄마는 집에서 탕수육을 종종 해주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지요. 탕수육은 2번 튀겨내야 바삭하다는 것을요. 저의 영향인지 제 2딸도 탕수육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만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아이는 부먹이든 찍먹이든 소스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 작은 딸은 소스 자체를 먹지 않아요.
요샌 중국집 대부분이 소스를 따로 주잖아요. 그래서 주문할 때 별 말 없이 주문을 하고 나는데 간혹가다 열이면 한 번쯤은 소스가 부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작은 아이는 먹기를 거부하지요. 이제 먹이려는 자와 먹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스 묻은 윗부분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아래에 뽀송뽀송한 탕수육을 찾아서 그릇에 놔주면 그때야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화상. 사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 엄마의 탕수육 맛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3대에 걸쳐 연결된 탕수육처럼 이런 게 소울푸드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은 너로 정했다. 탕수육. 소스는 따로. 예. 예, 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데요. 탕수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탕수육을 직접 만들어 주셨다니 어머니 음식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바삭한 튀김에 달콤한 소스, 정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런데 저는 부먹, 찍먹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스를 부어서 먹기도 하고 찍어서도 잘 먹습니다. 간혹 소스를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 탕수육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소스를 안 찍어 먹을 때도 있어요. 요즘엔 탕수육을 소금에도 이렇게 찍어 먹고 간장 소스에도 찍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탕수육은 전분가루로 이제 살짝 딱딱하게 튀겨지는 거라서 소스를 부어놔야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대요. 혹시 작은 아이가 5살 미만인가요? 제 딸이 5살 이전에 소스는 어떤 종류도 다 거부했었습니다. 심지어 케첩도 빨간색이라는 이유로 맵다고 안 먹겠다고 울고불고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젓가락 끝에 이제 소스만 살짝 묻혀서 한번 먹여보고 맛있지? 이거 찍어 먹으면 그냥 먹을 때보다 더 맛있어 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먹는 모습 보여주고 너도 먹어볼래? 이렇게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소스 찍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7살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소스를 많이 찾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제가 쌈 싸 먹을 때 자리돔 쌈젓에 싸 먹으니까 자기도 이제 쌈 싸 먹으면서 젓갈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식성이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이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우픈 사연과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피디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한국 최대의 키위 생산지 제주도. 세계적인 키위 브랜드인 제스프리 키위도 제주도에서 재배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스프리 키위 본사가 있는 뉴질랜드와 제주도는 비슷한 화산재 토양이고 재배 환경이 비슷하답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제주도에서 11월부터 4월까지 키위가 생산되어 판매됩니다. 오늘 준비한 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당도가 높은 골드 키위 품종인 스위트 골드 품종입니다. 골드 키위지만 연두빛 과육이라서
옐로우 그린 키위라고도 불립니다. 키위를 활용해서 화채와 주스,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싱싱한 키위예요. 제가 후숙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화채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키위를 썰어야 되거든요. 키위는 약간 후숙 과일이라서 약간 후숙시켜서 이제 드셔야 되시는데, 후숙하면 이렇게 말랑말랑 부드럽고 맛있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연두빛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린 키위랑은 달라요. 지금 단면을 잘라 놓긴 했는데, 단면을 보시면 노란빛이 나거든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한 3개만 썰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위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속이 노랗죠?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 그냥 봤을 땐 골드 키위처럼 보이지만 노랗게, 그린 키위 같아 보이지만 노랗게. 재료로 키위랑 이제 딸기, 우유, 설탕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냉동 딸기 해동한 거를 좀 숟가락으로 좀 으깨서 넣어 볼게요. 다른 과일도 같이 넣어도 좋거든요. 저는 바나나도 넣을게요. 바나나도 썰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유를 넣어주세요. 네, 키위가 신선해 보이죠?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우유를 부어주시고, 화채니까 시원하게 얼음.
얼음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면 화채가 완성됩니다. 꼭 뭐 딸기나 바나나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과일을 넣으셔도 좋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딸기와 바나나여서 키위와 함께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벌써 맛있어 보이죠? 저도 먹을 생각에 입이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맛있어. 이렇게 과일 화채를 먹고 있으니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술안주로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화채 하나 시키면 소주 한 병도 거뜬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안주는 술이 잘 안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따가 또 먹어야지. 되게 그러니까 키위랑 과일들이랑 또 설탕까지 들어가서 달달하고 시원한 게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혼자 제주도를 갔었어요. 혼자 조용히 호텔 가서 3박 4일을 보내려다가 혼자는 너무 심심하고 적적할 것 같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보다 적당히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찾게 되었어요.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 후 내리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렌트카를 타고 숙소로 늦게 도착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디너파티 의사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바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모여 시작한 디너파티. 인당 35,000원이라는 가격에 한번 놀라긴 했지만 우선 추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마음에 아깝지 않게 시작된 디너파티. 아니 이게 웬걸? 시중에 파는 파스타면과 소스로 버무린 로제 파스타와 샐러드가 끝? 같이 온 게스트분들도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황한 저희들은 배가 고팠기에 일단 먹긴 했지만 10분 컷으로 싹 비우고 어느 게스트분이 사장님에게 음식 더 없어요? 라고 말을 해줘서 내적 아이인 저의 MBTI 성향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당황한 나머지 배가 안 불러요? 비빔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약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하우스의 게스트분들이 표정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같이 3, 4, 5 나와서 2차로 치맥을 야무지게 하고 인심이 짠 사장님을 치킨 뜯듯이 씹고 돌아왔죠. 그 이후에 매일 저녁 디너 파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장님도 당황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카톡도 오기도 하고 저희는 가볍게 무시했답니다. 이튿날에는 혼술을 하러 갔어요. 자유롭게 칵테일을 마시며 보내기 성비를 맞춰주는 혼술바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계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온 학교의 같은 동창이었더라고요. 다행히 딥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서로 지역 맛집에 대해 공유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서로 교환하면서 그날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자유롭고 혼자 가기에 딱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낭만 제주.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봄, 가을에 다시 한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더 좋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을 만나고 싶네요. 혼자 가시는 분들은 혼술도 추천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련 사연이었네요. 저는 디너 파티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들과 약간의 음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파티하는 것이 논란이 된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제 파스타와 샐러드로 변경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여행 온 사람이 많으니 저녁 한 끼라도 혼밥하지 않게끔 하려는 사장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 여행하기 좋은 제주도니까요. 그런데 정말 낯선 곳에서 동창도 만나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제주도 오실 땐 리뷰들 잘 살펴보고 예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당도가 높은 골드 키위 품종인 스위트 골드 품종입니다. 골드 키위지만 연두빛 과육이라서 옐로 그린 키위라고도 불립니다. 네, 키위 달고 맛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화채 만들면서 썰 때 보여드렸잖아요. 겉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썰려 있는 거 보면 약간 연두빛은 나지만 노란빛이 이게 보이시죠? 이게 후숙이 되면 점점점 더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옐로 그린 키위라고도 불리는 거고요. 제가 보시기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끔 마트에서 일반 그린 키위를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반을 나눠서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그린 키위예요. 색깔이 조금 비교가 되시나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이제 골드 키위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린 키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마트 가면 키위 하면은 있는 그런 그린 키위 있잖아요. 그런 그린 키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키위 주스를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위 달고 맛있어요. 키위가 달고 맛있고 제가 이제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키위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로는 키위하고 바나나. 오늘 바나나 좀 많이
하네요. 바나나, 키위. 잘 후숙된 키위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썰어주시면 되시거든요. 맞죠? 그냥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썰고 있는 이 키위를 그냥 그린 키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딱 색이 다른 게 보여서 금방 이제 다른 점이 보이거든요. 참담을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믹서기에 갈 거니까 그냥 대강대강 썰어주시면 되세요. 대강대강 이렇게 썰어주시고 바나나도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차피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강 썰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꿀을 넣어주세요. 붙었어요. 아, 지금은 키위로 주스 만들려고요. 저는 단 거를 좋아하니까 꿀을 좀 많이 넣어 볼까요? 꿀을 넣고 그다음에 요거트를 넣어주세요.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아요. 이제 믹서기에 갈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저 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에 따라 마시면 건강하고 맛있는 키위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키위 주스. 이렇게 잔에 따라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키위, 바나나, 많은 섬유질하고 요거트까지 같이 이렇게 마시니까 속이 편하고 든든합니다. 아, 제주 사세요? 예, 안녕하세요. 키위요? 키위가 피디님 키위 가격 여쭤보시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키위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에도 좋고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위를 가지고 이제 요거트 넣고 아침에 이렇게 한 잔씩 갈아 마시면 정말 그날 하루는 속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키위로 이제 식사 대용 음식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식사 대용. 키위를 또 썰 건데 맞아요. 아침에 먹으면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실 거예요. 아침에 아침밥 챙겨 드시기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잔 갈아 마시고 아니시면 이렇게 썰어서 좀 이제 아침에 애들 시리얼 같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그럴 때 키위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달잖아요, 키위가. 어릴 때 키위 그냥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요거트에 아까 제가 썬 키위를 넣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꿀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래놀라를 뿌려주세요. 아까 꿀을 떴던 숟가락이라서 숟가락에 꿀이 너무 많이 묻어 있네요. 잠시만요. 숟가락을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더라고요. 꿀까지 넣어서 키위도 단데 꿀까지 넣어서 더 달아요. 맛있어. 키위가 영양가도 높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키위 되게 단 것도 있어요. 키위와 유제품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키위 스무디와 이 키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레드키위 나올 때 만들었던 레드키위 청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가 미리 레드키위 찰 때 담궜던 레드키위 청이거든요. 이거를 요거트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진짜 파는 제품 있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레드키위 청 다 먹으면 골드키위로도 청을 담궈 놔두려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요거트에 타서 이렇게 먹어도 좋은데 그 요즘에 하이볼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 애들은 이거 청에 이제 탄산수 해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 준비한 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당도가 높은 이게 스위트 골드 품종입니다. 이제 연두빛을 띠고 있지만 이제 후숙되면 약간 노랗게 변하면서 옐로우 그린 키위라고도 불립니다. 맛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맛있어요, 정말로.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상 속 웃긴 사연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 일이 생각나, 아, 이건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글을 남겨요. 첫째와 둘째는 아들, 막내는 딸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같이 잠을 자요. 어느 하루는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첫째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아이들 방으로 가보니 아니 글쎄 큰아이가 꿈에서 동생이랑 싸우는 꿈을 꾸면서 깼는데 그게 현실인지 구분을 못해서 자고 있는 동생의 코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자다가 봉변을 맞아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큰애는 미안하다며 동생 코피를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아이들의 엉뚱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둘째가 자다가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와, 가끔 꿈이 현실처럼 생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하루는 꿈에서 진짜 정말 슬픈 일을 겪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이제 울었는데 흐느끼는 소리 제가 놀라서 깼어요. 근데 실제로도 울고 있더라고요. 첫째도 아마 그런 현실처럼 정말 생생하게 꿈을 꿨나 봅니다. 코피 흘린 동생은 정말 아팠겠어요. 코뼈는 괜찮나요? 제가 코피가 되게 자주 났었거든요. 자다가도 나고 세수하다가도 나고 밥 먹다가도 이제 툭 하면 이제 코피가 났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코뼈가 휘어서 코 속 모세혈관이 이제 피곤하거나 감기 걸렸을 때 코 점막이 부으면서 이제 눌리니까 코피가 자주 나는 거래요. 요즘엔 체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코피가 자주 안 나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코 다치거나 그런 얘기 들으면 코뼈 괜찮은지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이후에 코피가 자주 나면 이비인후과에 데려가 보세요. 코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지난주까지 방송을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연장해서 여러분과의 소통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레드 키위만으로만, 골드 키위만으로만 다 이제 보여드릴 건 아니고,
여기를 살짝 조금만 정리하고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거는 피디님 준비한 레드향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레드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붉은빛 껍질에 달달한 향까지 풍기는 레드향은 붉은 귤이라고 불릴 만큼 감귤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알이 크고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꼭지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레드향은 12월 말부터 2월까지만 판매되는 고급 과일입니다. 다른 망감류들에 비해 당도가 높고 신맛이 빨리 빠지며 이제 알갱이가 터지는 독특한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선물로도 인기를 얻는 과일이지요. 빨간색 키위는 없는데 그 레드 키위가 이제 키위 속이 빨개요. 그래서 레드 키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한 레드향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달고 맛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당도계를 준비했어요. 이게 레드향이거든요. 정말 귤처럼 생겼죠? 지금 이거는 12.6이 나왔고요. 정말 크죠? 이거는 13.2. 레드향 진짜 귤이랑 닮았는데 크기는 진짜 엄청 커요. 진짜 이거 하나를 먹으면 배 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레드향 단면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알갱이가 되게 탱글탱글 이렇게 약간 터지는 듯한 그런, 제가 이거 껍질을 벗겨서 먹어볼게요. 진짜 이 계절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레드향은 다른 망감류들에 비해 이렇게 껍질 벗기기도 쉬워요.
한겨울에만 한시적으로 드실 수 있는 고당도 레드향. 이번 겨울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진짜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겨울에는 진짜 역시 레드향입니다. 레드향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을게요. 뭐 하는 방송이냐면요, 제주도 과일이라든지 음식도 소개해드리면서 사연도 읽어드리고 같이 채팅 보면서 소통도 하는 그런 소통 방송이에요. 제가 다음 사연 만나보고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다몰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배우고 싶어서 방송 챙겨보면서 해보는 20대 청년입니다. 라이브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해보는데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지나가 버려서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까먹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재료들도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싱싱한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편이라 항상 검색을 하는 편이고, 이 요리에 어떤 게 들어가면 더 좋은 맛이 날지 항상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간 조절이랑 양 조절이 좀 힘든 편이라 항상 한 컵, 두 컵 양 넣으라고 해도 숟가락으로 채워서 해보는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맛있는지 알려주시면 영상도 보긴 하는데 다양한 먹거리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미역이나 해산물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맛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잘 먹을 수 있게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꿀팁 전수 좀 부탁드려요. 항상 지켜보고 꿀팁 많이 얻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요리가 아직 서투르시다면 조미료 사용을 권해드릴게요. 음식이 맛있어야 요리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조미료는 기본적으로 미원과 다시다로 나눌 수 있고, 육고기 요리에서 육고기가 많이 들어갔으면 미원을 넣는 거고요. 육고기가 조금만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을 때 고기 맛을 내고 싶다면 다시다를 쓰는 겁니다. 해물 요리도 위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원, 소고기 다시다, 멸치 다시다를 구비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량 단위를 얘기할 때 한 컵이라 함은 종이컵이 가득 차게 넣는 게 한 컵입니다. 한 스푼은 밥숟가락으로 양념을 떠서 수북히 쌓인 부분을 깎아낸 상태가 한 스푼입니다. 미역의 비린맛이 느껴지신다면 비린맛이나 잡내를 감춰주는 된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미역 된장 무침이라든지 미역 된장국 등. 저도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양념과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만들 때
김치에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찌개에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고춧가루는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색을 넣기 위해 필요한 거고, 이제 다진 마늘은 구수한 맛과 잡내를 잡아줍니다. 양념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면 밸런스가 안 맞아 맛이 없게 됩니다. 김치가 신맛이 많이 난다면 설탕을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넣어주고, 이제 신맛이 중화되고 감칠맛이 이제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이 넣게 되면 찌개가 달아져서 맛이 없어지고요. 신맛이 적당하다면 설탕을 넣지 말아야 맛이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설탕을 넣으면 찌개의 맛을 조화롭게 해주지만 양념의 특색을 낮춰버리고 맛을 중화시켜버려서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안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탕 없이 김치와 양념이 조화로운 맛이 난다면 넣지 않는 게 맞고요. 돼지고기는 김치와 함께 볶게 되면 고기가 딱딱해지거든요. 취향에 따라 이제 달리 조리할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가 저렴한 부위라면 볶지 말아야 하고요.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면 이제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서 핏물을 빼줘야 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끓을 때 넣어줘야 돼지 기름이 덜 빠져나오고 이제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리를 많이 해보면서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요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라봉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꿀팁이죠. 물이랑 김치랑 넣고 끓이다가 고기를 넣어야 이제 기름이 덜 빠져나오고 덜 나오고 이제 누린내도 안 나거든요. 제가 한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라봉 보세요, 이거. 진짜 크죠? 진짜 두 손으로 받쳤어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도 잡히긴 잡히지만 두 손으로 했을 때가 더 안정감이 있네요. 그만큼 커요. 한라봉은 이렇게 큼직큼직 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요. 감귤과 함께 제주도 대표 과일인 한라봉을 소개합니다. 한라봉은 제주도의 상징이며 자랑인 한라산의 봉우리를 닮아서 한라봉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과육이 많고 열매가 크며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제주도 대표 과일입니다. 그저 겨울엔 한라봉이죠. 수확 시기에는 이제 새콤한 맛이 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새콤한 산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단맛이 강해지는 과일입니다. 후숙하여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바나나, 키위와 같이 후숙 과일이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새콤한 맛이 싫으신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이제 후숙해서 드시면 더 단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라봉 달달한 맛 있죠? 새콤달콤. 이게 근데 후숙을 하시게 되면 그 새콤한 맛이 산미라고 하거든요. 그 산미가 빠지면서 단맛이 더 올라가요. 한라봉 진짜 크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큰 사이즈를 준비했어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라봉 당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대과가 아니고 왕특대 사이즈예요.
완전 크다, 왕특대. 이거는 11.9가 나왔네요. 이게 과일마다 다 당도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왕특대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이거는 12.8.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아까와 비슷한 크기의 한라봉이지만 이거는 또 12.7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맛이 일정할 수 있잖아요. 일정할 수 있는데 과일이다 보니까 어떤 과일은 조금 실 수도 있고 어떤 과일은 조금 더 달 수도 있고 그 당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한라봉 아까 제가 잰 게 아까 12.7 그 정도였고요. 아까 레드향도 한 12.6 정도 나왔죠, 아까.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라봉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레드향은 옆으로 썬 게 예쁜데 한라봉은 이렇게 썬 게 예쁘더라고요. 색깔 보세요. 되게 노란 게 되게 맛있어 보이죠? 레드향은 이렇게 약간 붉은빛이 나고 한라봉은 이렇게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색깔이 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러면 한라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을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이거 과일 벗길 때 껍질에서 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즙이 많이 나올수록 신선한 제품이긴 한데 이 즙이 묻은 상태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그 쓴맛, 신맛이 이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까실 때 꼭 이제 손을 씻거나 닦거나 하셔서 그렇게 드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한라봉 완전 새콤달콤 있잖아요. 제가 한라봉도 먹어보고 이제 레드향, 한라봉 다 이제 측정을 해봤잖아요, 당도를.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골드키위를 당도 측정을 해봐 드릴게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골드키위거든요. 잠시만요.
당도계가 잠깐만요. 껐다가 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켜졌거든요. 제가 이거 골드키위, 아까 말씀드렸던 옐로우 골드키위를 당도를 재봐 드릴게요. 16.3 나왔어요. 16.3 나왔고, 아까 제가 그린 키위 보여드렸었잖아요. 조금 큰 거. 그거는 몇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재볼게요. 이것도 16.2가 나왔어요. 아까 골드키위는 16.3, 이거는 16.2. 근데 이거의 차이점이 아까 제가 색깔은 비교를 해드렸는데 모양 생김새는 제가 비교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골드키위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지? 계란처럼, 계란형 얼굴 있잖아요. 계란처럼 이렇게 얇고 가늘고 길쭉하게. 그리고 이 그냥 키위는 이 골드키위에 비해 약간 좀 더 이렇게 통통하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보시면 차이점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골드키위는 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그린 키위는 잔털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 돌전 아기들 이렇게 털 있는 거 잘못 먹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라봉이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을게요. 한라봉이 진짜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해가지고 왜 우리 어릴 때 그거 있잖아요. 새콤달콤. 그거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최적의 산지인 제주도는 따뜻한 기온, 풍부한 일조량 등 지리적으로 감귤류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삼다몰은 감귤류 최대 주산지 제주도에서 직접 선별하고 포장하여 보내드립니다. 소비자들이 가을 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 제일 저렴한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 달라고 합니다. 제주도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제주도 상위 1% 맛을 찾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와의 깐깐한 거래 조건과 검수로 인해 십수년째 소비자분들께 외면당하지 않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작년에 제주도지사로부터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성장 요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신뢰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한라봉이 지금 제철이 시작된 거예요.
한라봉도 시작됐고 레드양도 시작됐고 조금 있으면 천혜향도 시작될 거예요. 제가 이 계절만 되면 계속 얘기해요. 레드향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지금이 딱 그때예요.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가 본가인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1인입니다.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속 살고 계시고요. 아버지랑 고등학교 때 일화가 생각나서 사연 남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아빠랑 친구같이 지낸다면서 부럽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랑 아빠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아빠랑은 어색하다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아빠랑 진짜 친한데. 나 아빠랑 친구 같은 사이야.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랑 차로 약 30분 되는 거리에 살았고 야자를 늦게까지 해서 친구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아빠 이야기한 날이 저희 아빠가 데리러 오신 날이었고요. 그래서 야자가 끝나고 저희 아빠 차를 타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는 동안 신나서 아빠에게 말을 많이 걸었는데요.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아빠랑 친하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말 한마디도 안 해? 라고 물었더니 아빠의 대답이 황당하더라고요. 아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했다. 나중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그건 진짜 찐친일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지금은 친구들도 아빠랑 저랑 친구같이 지내는 것도 알고 둘이 엄청 싸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의 추억의 음식은 과자나 마카롱 같은 것 같아요. 딱히 없지만 그냥 아빠가 군것질거리를 좋아해서 걱정이네요. 아빠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만 먹어. 건강하고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자.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랑 정말 친하신가 봅니다. 보통 어린 시절에 아빠는 일을 나가시고 엄마와 있는 시간이 길어 엄마와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네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딸이 자신을 잘 따라주고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이 흐뭇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부모님이랑 딱 20살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친구처럼 이모처럼 삼촌처럼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아 키워도 다시 또 본인의 아이와도 기존 본인이 했던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활기찬 집안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나중에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셔도 아이들과 편하고 친하게 지내실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네, 레드향이 지금 이제 제철이 시작됐어요. 한라봉도 제철이 시작되고 레드향도 제철이 시작되고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으셨나요?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천혜향은 아마 1월 되면 나올 거예요. 아직 제가 이제 영상 찍으려고 가서 이제 땄었는데 아직은 조금 덜 됐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할인요? 그거는 마켓 라이브 방송 때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제가 물건 파는 방송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인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할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삼다몰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어플 다운받고 이렇게 하시면 어플로 삼다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플로 이제 구매를 하실 때마다 500원씩 할인이 돼요. 500원씩 할인이 되고 이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이제 계속 적립이 되면서 이제 회원 등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할인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인도 받으시고 적립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과일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아까 계속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계속 그랬답니다. 오늘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일 맛있어 보였던 건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키위 요리를 만들어 보고 레드향과 한라봉도 소개해드리고 먹어보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있었던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우픈 사연과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한라봉의 탕후루. 한라봉으로 탕후루. 다음에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2024년 1월 새해 1월 3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3일 방송에서는 제주도 당근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한라봉 탕후루요? 한라봉 탕후루는 제가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제 딸한테 탕후루 만드는 법 배워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